최근 2024 닌자고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원소의 로봇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지난 16개 시즌에 이어 올해부터는 레고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시즌2가 방영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드래곤 라이징 시즌2에 대한 현재까지 공개된 소식들을 정리해보며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의 국내 방영명은 공식적으로 드래곤 라이징 시즌2로 확정되었는데, 마법스 시즌2 골드 닌자고나 닌자고 시즌2 게임 속으로 레벨업과 같은 작품과는 혼동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드래곤 라이징 시즌2도 2024년 국내 방영이 확정되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 합니다. 참고로 원래 미니 시리즈이지만 국내에서는 원소의 로봇들도 시즌2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시즌1처럼 20분의 에피소드의 총 20부작이며 시즌1에서 남겨진 라스와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낼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제 드래곤 라이징 시즌2의 최고 관전 포인트인 등장 캐릭터들의 떡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시즌의 마스코트를 맡으며 5년 만에 주인공이 확정된 카이입니다. 카이는 공식 포스터를 통해서 새로운 도복과 원소의 채찍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줄넘기는 너무하잖아. 원소의 채찍은 원소를 활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작인 원소의 로봇들에서 나온 크로노스틸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드래곤 라이징 시즌2 제품 리스트에는 불의 근원의 드래곤이 포함되어 있어 시즌1에서 근원의 드래곤에게 힘을 받은 로이드처럼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사용할 카이의 각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받은 최강의 닌자 로이드조차 힘을 사용한 후 기절을 했고, 전투보다는 병합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과연 이번 시즌에서 단 한 번도 최종 보스를 잡은 적이 없는 카이가 최종 보스를 잡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이번 시즌의 진주인공은 와일드 파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와일드 파이어의 성장입니다. 와일드 파이어는 유닌자 중 새로운 도복이 공개된 유일한 캐릭터로 시즌1에서 아린과 소라의 성장 및 관련 스토리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와일드 파이어의 비중은 미묘했는데, 이번 시즌을 통해서 야생마의 서사를 완성할 수도 있고 카이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의 파트너인 와일드 파이어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로이드가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닌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엔 와일드 파이어도 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다음 관점 포인트는 마스터가 된 로이드입니다. 로이드도 공식 포스터에서 새로운 도복과 원소의 채찍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새로운 마스터 도복을 입은 로이드는 가마돈의 도복을 빌린 시즌5 이후 최초로 닌자 도복이 아닌 마스터의 도복을 입은 셈입니다. 과연 마스터 후의 뒤를 이은 로이드는 이번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니아입니다. 니아도 공식 포스터에서 새로운 도복을 볼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니아가 처음으로 노란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이의 상징 컬러는 노란색인데 니아는 사라진 제이를 기억하며 노란띠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제이는 제작진의 언급을 통해서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현재는 관리부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어둠의 크리스털에서 기억을 되찾은 니아처럼 제이가 기억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 콜과 마스터 우입니다. 시즌1 후반부에서 콜은 마스터 우의 영혼의 부름에 따라 어딘가로 향했는데, 시즌1 이후 시점인 원소의 메카에 콜이 출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콜은 계속 그것을 탐구하며 그 결과는 병합된 차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는 하반기 제품에도 포함되어 사실상 출연이 확정됐는데, 시즌1에서 콜의 비중이 적었던 만큼 그들의 활약상을 기대합시다. 여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입니다. 드래곤으로서 최초로 마스터의 타이틀을 가진 캐릭터로 박스아트에서도 메인을 차지하고 있어 시즌1의 지로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면 검을 사용하는 드래곤이라는 것인데 어떤 스타일로 싸울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기대 포인트는 라스입니다. 드래곤 라이징 시즌1에서 라스는 조나다에게 베아트릭스가 아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내가 모시는 분은 베아트릭스가 아니었어. 걘 일용 도구일 뿐이었지. 그를 뒤에서 조종한 진정한 흑막이 누군지 궁금하며, 라스의 새로운 도복 속 늑대 문양과 초승달 심볼을 보면 아나콘드라이의 문신을 새긴 첸의 추종자나 가마돈의 아들들처럼 그 주인은 늑대와 관련된 존재로 추정됩니다. 라스의 주인이면 엄청 강하고 늑대와 관련 있을 텐데 설마? 우리 늑대의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고. 그리고 라스 뒤에 있는 문구가 궁금해서 닌자고어로 번역했는데 라스라고 나옵니다. 여덟 번째 관전 포인트는 조나다입니다. 조나다는 시즌1에서 최초로 근원의 드래곤의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며 라스의 권유로 그를 따라갑니다. 같이 갈 텐가. 라스는 추출된 근원의 드래곤의 힘이 있다면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금지된 힘을 개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조나다의 새로운 도복에는 달과 늑대라는 문구가 써졌는데
라스의 초승달 심볼이나 달이라는 문구를 보면 이번 시즌은 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닌자고에서 다른 망자의 영역으로 향하는 포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세계관을 공유하는 키마에서는 100년마다 늑대의 이성을 잃게 하는 100년 달이 존재합니다. 하필 드래곤 라이징 시즌2의 주인공이 카이인 이유는 빌런인 늑대를 상징하는 악의 달, 그리고 그것의 반대인 선의 태양을 불의 닌자인 카이와 엮으면서 그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신더입니다. 그는 새로운 연기 마스터로 전임자인 애쉬와의 관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애쉬와 형태 마스터 카밀은 부부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에서 신더가 생기고 그가 아버지의 연기의 원소를 이어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쉬는 가마돈이 돌아왔을 때 저항군을 도와주지 않은 몇 안 되는 원소 마스터고 카밀은 가마돈의 편에서 일을 했던 만큼 형태 마스터는 소식이 없나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녀석은 다른 쪽에 붙었다고 했어. 카밀과 애쉬는 닌자들의 아군이라고 할 수 없기에 그들의 자식인 신더가 악의 편에서 싸우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유프라시아입니다. 하반기 제품에 유프라시아가 포함되며 시즌1에 이어 그녀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는데 최고 인기 악역인 모로의 원소를 이어받은 만큼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봅시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이번 시즌의 주요 아이템으로 보이는 에갈트에 포함된 망치와 방패입니다. 라스의 주무기가 망치고 방패의 늑대 디자인을 보면 닌자들보다는 악당이 사용할 무기로 보이는데 특히 방패에 있는 늑대는 일반적인 늑대 빌런과는 디자인이 다르기에 라스가 따르는 주인의 모습이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닌자고의 프로듀서인 독은 원소의 메카가 정사라고 하며 드래곤 라이징 시즌1과 2 사이의 스토리라 밝혔습니다. 코어의 제품이 드래곤 라이징에 나온 것처럼 원소의 메카도 시즌2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소의 메카는 타임블레이드와 체내 지팡이로 유명한 크로노스틸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일부의 파츠만을 교환해서 다양한 모습과 전투 방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원소의 마스터와 힘을 공유해서 원소의 힘을 다루고 파이어 메카처럼 휴대도 편리해 소라의 바이크 메카처럼 번거롭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메카에선 기술자나 탈출 비둘기 같은 전작의 빌런 혹은 조력자가 오랜만에 나오며 오리지널 6를 제외한다면 근황이 나오지 않은 기존 캐릭터들의 생사가 밝혀지고 체내 국수집이 병합 이후에도 운영되는 것을 보면 스카일라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지. 체내 국수 가게를 이길 곳은 절대로 없어. 세 번째로 2024년 하반기 제품 리스트입니다. 제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 주목해야 할 제품은 3개로 첫 번째는 드래곤 스톤 사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병합을 막는 코어가 임페리움의 근원의 드래곤과 함께 사라진 만큼 새로운 아이템인 드래곤 스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제품은 파이어 소스 드래곤입니다. 근원의 드래곤 7마리는 각자의 원소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던 만큼 불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원소의 근원의 드래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바꾸어 말해 모든 닌자들이 근원의 드래곤에게 힘을 받아 각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불의 근원의 드래곤은 1716피스로 역대 드래곤 중 가장 많은 브릭스의 제품인데 정말 기대되지만 지로처럼 주니어 제품의 얼굴을 재탕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토너먼트 아레나입니다. 시즌4 원소 토너먼트 이후 오랜만에 토너먼트라는 요소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계속해서 윌필름과 와일드브레인의 작품의 평행이론을 주장합니다. 파일럿부터 시즌3까지 이어온 선과 악의 전쟁은 시즌11 어둠의 크리스털까지 로이드 파워 사가에 많은 모티브를 주었는데 시즌11의 뱀부족 스토리는 시즌1 스네이크 군단, 시즌12의 프라임 엠파이어는 디지털 세계, 시즌13의 스컬 던전은 지하 세계와 해골 군단, 시즌14의 어지라와 멀로피아는 위대한 파괴자와 스네이크 군단, 시즌15의 선과 악의 전쟁은 골드 닌자의 스토리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시즌4부터 이어진 시즌7까지는 원소와 차원 관련 스토리가 나왔는데 어둠의 크리스털을 끝으로 새롭게 방영 중인 드래곤 라이징 시리즈도 차원과 원소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시즌4의 토너먼트와 유령의 날의 달까지 시즌4부터 7의 요소를 많이 다루면서 평행이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 사용된 71806 콜의 엘리멘탈 어스 로봇, 71807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 71808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 71809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는 레고 코리아에서 지원받은 제품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레고의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오랜만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며 원소 메카의 교환 기능은 참신했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에갈트는 정말 잘 나온 제품이니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